늑대와 절벽 위의 염소. 늑대 한 마리가 절벽 위에서 풀을 뜯고 있는 염소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없다고 판단한 늑대는 염소에게 이렇게 말했다. 염소야, 널 위해 해주는 말인데 이리로 내려오렴. 그러다가 발을 잘못 딛기라도 하면 떨어질지도 몰라. 이 아래쪽 풀들이 더 싱싱하기도 하고 말이야. 그러자 염소는 가소롭다는 듯이 대답했다. 난 당신의 속셈을 알고 있지. 풀 때문에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이 먹을 게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 악한 사람은 자신에게만 이롭고 상대에게는 위험한 충고를 한다. 늑대와 잠자는 개. 헛간 앞에서 잠을 자고 있던 개 한 마리가 늑대의 눈에 띄었다. 때를 놓칠세라 늑대가 재빨리 개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든 순간 개는 놓아달라고 애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잠깐만요.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많이 말랐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주인이 결혼을 할 거예요. 필요한 때 많이 먹어서 통통하게 살을 찌울게요. 그때 잡아먹는 편이 훨씬 나을 거란 말이죠. 그러자 늑대는 개의 말을 믿고 놓아주었다. 며칠 후 늑대는 개가 이번에는 헛간 지붕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늑대는 개에게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소리쳤다. 어서 내려오렴. 그러자 개가 말했다. 늑대야, 또다시 헛간 앞에서 자고 있는 개를 보면 결혼식 때까지 기다리지 마. 내일의 닭 한 마리보다 오늘의 달걀 하나가 낫다. 생쥐와 황소. 생쥐에게 물려 성난 황소가 뒤를 쫓았다. 생쥐는 재빨리 구멍 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렸다. 황소는 분통을 터뜨리며 벽을 거칠게 들이박다가 지쳐 구멍 앞에서 잠이 들었다. 그러자 구멍 속에서 숨어보던 생쥐가 황소 위로 기어 올라와 다시 한번 깨물고는 구멍 속으로 도망쳤다. 황소가 벌떡 일어나서 어쩔 줄 몰라 하자 생쥐가 이렇게 말했다. 덩치가 크다고 매번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지.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도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 거야. 우습게 본 풀에 눈 다친다. 매미와 여우. 한여름 어느 날 매미 한 마리가 높다란 나무 꼭대기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때 그 나무 밑을 지나가던 여우가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꾀를 내었다. 여우는 나무 밑동에 눈을 감고 누워 어떻게 그런 작은 몸에서 그토록 우렁찬 소리가 나오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한번 아래로 내려와 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매미는 여우의 속임수를 알아차리고 곧바로 나뭇잎 하나를 뜯어 살짝 아래로 떨어뜨렸다. 여우는 그것이 매미인 줄 알고 확인도 안 하고 발로 덮쳤다. 그러자 매미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리로 내려간 줄 알았지? 언젠가 네 발톱에 매미의 날개가 끼어 있는 것을 본 다음부터는 항상 경계하고 있거든. 지혜로운 사람은 이웃의 불행에서 배운다. 하녀들과 수탉. 하녀들을 거느리며 살고 있는 늙은 과부가 있었다. 그 과부는 닭 울음소리만 나면 날이 밝지는 않았어도 하녀들을 깨워 일을 부렸다.
마침내 일에 지쳐 견딜 수 없게 된 하녀들은 주인이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원인은 닭 울음소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수탉을 잡아 없애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수탉이 죽어 사라졌어도 하녀들은 득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힘들게 되었다. 그것은 닭 울음소리로 시간을 알지 못하게 된 늙은 과부가 때를 가리지 않고 하녀들을 깨워서 더 많은 일을 부렸기 때문이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 늑대와 말과 귀리. 들판을 가로지르던 늑대 한 마리가 귀리를 발견했다. 늑대는 귀리를 먹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길을 갔다. 그러다가 늑대는 말과 마주쳤다. 늑대는 귀리가 있는 들판으로 말을 데려와 선심 쓰듯이 이렇게 말했다. 너한테 주려고 먹지 않고 남겨두었어. 네가 귀리를 씹는 소리는 아주 듣기 좋거든. 그러자 말이 이렇게 말했다. 고맙기는 하지만 네가 귀리를 먹을 줄 안다면 배보다 귀의 즐거움을 먼저 생각하진 않았겠지? 악한 사람은 선한 척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 두 마리 쇠똥구리. 외딴 섬에 황소 한 마리와 쇠똥구리 두 마리가 살고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자 쇠똥구리 한 마리가 옆에 친구에게 말했다. 이번 겨울에는 무태 나가 먹이를 구해볼 작정이야. 언제까지 저 황소의 똥에 매달려 부족한 삶을 꾸려야 하겠니? 만일 그곳에 먹이가 많으면 내게 가져다 주기로 약속할게. 쇠똥구리는 곧 무트로 나가 자리를 잡고 신선한 쇠똥을 무더기로 찾아 먹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자 쇠똥구리는 잔뜩 살이 올라 외딴 섬으로 돌아왔다. 그런 쇠똥구리가 빈손으로 온 것을 본 친구가 약속을 왜 지키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러자 쇠똥구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마. 무태는 먹을 것이 투성이었지만 너무 멀어 이곳까지 가져올 수는 없었으니까. 어려운 시절의 친구를 잊지 마라. 수탉과 매. 수탉 한 마리가 싸움을 걸어온 상대를 고소하고 법정에 나가 매에게 판결을 부탁했다. 수탉은 상대 닭을 판사 앞으로 데려오고 싶었지만 판결을 두려워한 상대가 출석하기를 거부해 혼자 법정에 설 수밖에 없었다. 그런 수탉이 판사 앞에서 사건 경위를 낱낱이 늘어놓고 있는데 돌변한 매가 수탉을 잡아먹으려고 갑자기 목을 움켜쥐었다. 깜짝 놀란 수탉이 이렇게 소리쳤다. 제가 아니라 고소당한 놈을 잡아야죠. 그러자 매가 이렇게 대답했다. 내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희망을 버려. 지금 이곳의 정의는 네가 처벌받기를 바라거든. 힘이 주인 노릇하는 자리에서는 정의는 고용살이다. 수탉과 고양이. 수탉 한 마리가 고양이를 부려먹으며 의기양양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 수탉이 흘린 오물을 고양이가 몸종처럼 치우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여우가 이런 말을 꺼냈다. 조심해야 돼. 저 고양이 녀석 얼굴을 보면 힘들게 몸종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약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얼마 후 고양이는 배가 고파지자 그 주인을 붙들어 갈갈이 찢어먹고 말았다. 거짓 책략에 속지 말라.
고양이와 암탉. 농장의 닭들이 병에 걸렸다는 소문을 들은 고양이가 그 기회를 노려 의사처럼 꾸미고 농장을 찾았다. 지팡이와 왕진 가방을 든 고양이는 인자한 음성으로 가장하여 병을 치료하러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그러자 늙은 암탉 한 마리가 나서서 이렇게 대꾸했다. 고맙기는 한데 말야, 당신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한 우리 병은 낫지 않을 테니까 어서 썩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얕은 수로 남을 속이려 하지 말라. 제비와 까마귀. 어느 날 까마귀를 만나게 된 제비가 자신의 날개를 펼치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까마귀야, 비록 빛깔은 너와 비슷하다만 내 날개는 네 것보다 빠르게 날 수 있고 또 네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울걸. 그러자 까마귀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면서 제비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하지만 그건 단지 봄 한철만 쓸 뿐이지 않니? 네 날개를 봐. 봄철만 아니라 한겨울 혹독한 추위까지 끄떡없이 견뎌내잖니. 건강한 신체가 아름다운 외모보다 낫다.